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명예하수다 김철중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써니의 미모는 변함이 없네. 언제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준 기자 어디 알바 풀었어요? 댓글 알바? 왜? 왜 우리 팟빵 게시판에 갑자기 이 댓글이 한 여러 개가 달렸어요. 진짜? 맞아요. 들코 부이님. 김철중님 매력 감당 안 될 만큼 터집니다. 멋져요. 패널 의사분과 멘트가 겹칠 일이 많긴 하지만 이것 또한 특유의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이 알바 프로 같은데. 이제 얘네들이 활동하는구나. 또 있어요. 입금하셨어요? 또 있어요. 아흑아님은 많은 의료서적 방송 매체를 접했지만 전문의 모셔놓고 전문의가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 김철중 기자 코너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김철중 기자 방송 분량을 편집하여 가족들, 지인들에게 추천해줄 정도예요. 이야. 훌륭한데? 그리고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하하하 우짜님, JYP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김철중 기자님 갈구지 마세요. 김철중 기자님의 의사와 일반인 수준을 넘나드는 명쾌한 질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다 코너는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게 듣는 코너입니다. 많이 나와주세요. 네. 이게 가끔 나오면 의심을 안 할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3개 올라온 거 보면 알바를 푼 것 같아요. 드디어 활동 시작했어. 자, 오늘의 주제는 부끄럽다고 숨기면 삶의 질이 뚝. 배뇨장애. 네. 배뇨장애.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오줌 쓰는데. 네네. 자, 우리의 또 한 명의 게스트가 있어, 오늘. 일단. 아니, 저희 메인 게스트도 메인 게스트를 소개는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네. 그 전에 또 한 명의 젊은, 영 게스트 소개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의사에서 인턴 기자하고 있는 연세대 본과 4학년 이규인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이규인입니다. 굉장히 잘생겼네요? 아닙니다. 연대는 인물 위주로 뽑나봐. 보면 딱 연대생들이 잘생겼어. 훌륭합니다. 오늘 여기 인턴 기자라서, 방청객으로 왔어요. 그렇죠. 자, 부끄럽다고 숨기면 삶의 질이 뚝 배뇨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오늘의 메인 게스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과장 주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주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교수님도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주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대한비뇨기과 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회장인가요, 이사장인가요? 저희 비뇨기과는 이제 이사장과 회장 2원 체제에서 회장 1원 체제로 바꾼 지 한 4, 5년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회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1년 했고요. 예.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임덕은 아직 안 온 거죠. 왔습니다. 자, 대한비뇨기과 회장이시면서 주로 배뇨장애, 요성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즉 이렇게 뭔가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질환들을 주로 전공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서울대에서 전공하시고 지금 이제 아산병원에 계시고요. 미국 스탠포드 의대 비뇨기과 연수를 갔다 오셨나요? 97년도 갔다 오셨나요? 예, 굉장히 오래됐죠. 저랑 스탠포드 동문이시네요? 그러십니까? 제가 2006년도에 방문 연구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러고서 동네방네 스탠포드 동문이네 동창회는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분이 연대 가면은 연대 동문이라고 주장하시고. 내가 연대 무슨 최고의 과장이나 다 했더니 동문회비 내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 어디 가서 또 연대 동문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대를 다 섭렵하신 거예요? 하여튼 보험은 여러 개 들어야지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배뇨장애 전반적으로 어떤 질환 카테고리가 있나요? 네, 배뇨장애라고 얘기하면은 배뇨와 관련된 모든 장애를 말하는데요. 네. 방광과 전립선, 요도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배출 잘 하지 못하는 배출장애하고 소변을 저장을 못하는 저장장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예. 저장장애는 뭐예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장장애는 소변을 방광에 저장하고 있다가 배뇨를 해야 되는데 네. 저장을 못해서
자꾸 흘리거나 아. 자주 가거나 하는 걸 저희가 저장장애.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처럼 좀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쌓이기도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예. 내보내는구나. 뭐 흔히 이제 요실금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아, 요실금도 그냥 그럼 잘 안 나오는 거 하고 새는 거 하고 두 가지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안 나오는 게 배출장애고요. 예? 사실은 배뇨 후에 또 조금 다른 증상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질환의 범위가 높네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배뇨장애하면 사실 비뇨기과의 가장 중요한 건 배뇨장애죠. 배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 비뇨기과란 말은 일본에서 지어낸 말인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도 비뇨기과, 중국은 비뇨외과라 그럽니다. 비뇨외과. 예. 거기는 좀 배출 장애를 크게 받나 보다. 그러니까 수술 쪽에 이제 비뇨기과 흔히 알고 계시기를 옛날에 이제 한 70년 됐습니다. 비뇨기과 학회가. 네. 근데 처음에 70년 전에 광복과 함께 창립됐을 때 피부과와 비뇨기과 같이 동시에 창립을 했고 피부 비뇨기과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부 비뇨기과라고 알고 있고 네네. 또 비뇨기과는 그 이후에 한 몇 년 지나서 비뇨기과 피부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고 비뇨기과는 사실은 수술하는 과죠. 지금 배뇨장애도 수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암 수술 같은 걸 다 비뇨기과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고환암 이거 다 비뇨기과에서 수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비뇨외과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제 내과적인 치료와 함께 외과적인 수술을 이제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비뇨기과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환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비뇨기과가 이미지 메이킹이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균의 시대를 살 때 비뇨기과 그러면 피부 비뇨기과랑 같이 묶어서 성병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 각이 너무 큰 거야. 사실은 암 치료하는 곳이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역시 의사 출신이시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비뇨기과의 질환이 대표적인 것들이 신장 결석이나 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70년 전에 생각된 것들 때문에 이제 피부 비뇨기과라고들 많이 개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성병이나 이런 것도 비뇨기과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성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네.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보통 메이저과 마이너과 나누잖아요. 근데 네. 산부인과는 메이저과에 속하는데 비뇨기과는 마이너과에 속한단 말이지. 근데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분만 때문에 메이저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에 생기는 암은 산부인과고 남성에 생기는 암은 다 남성 성색에 생기는 암은 다 비뇨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의 완전히 서전이야. 이 신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레지던트 지원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레지던트 지원이 확 떨어지잖아. 예, 전공의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러니까 전공의 훈련 받을 때는요, 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암 수술과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났는데, 개원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기가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비뇨기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죠. 야, 요거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비뇨기과 빨리 불끈 일어나야 되는데 불끈불끈 일어나서 다 일어서야 되는데 고개 숙인 비뇨기과 예.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예. 이게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정부 하는 거야. 야, 일단 기회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여성으로 치면 요실금이고 남성으로 치면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배출 장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모르고 자기가 배뇨장애인데도 그걸 모르고 지내는 여성들이 많다며요. 요실금이야 금방 알지만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 같은 거는 여성들이 이게 병인 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화장실을 가야 되고 소변이 막 급해서 쌀 것 같은 느낌이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40대 이상에는 한 20% 이상 되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요실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또 과민성 방광이라서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이런 여성의 3분의 1은 요실금까지 생겨서 소변을 흘려서 소변을 속옷을 적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거는 다 나이가 들면 생긴다는 걸 잘못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이 적게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많은 홍보가 되고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의 의료 문화의 맹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이런 소변에 문제가 생기잖아. 절박류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오줌이 외롭단 말이죠. 아주 수시로. 그럼 어디 가는지 알아? 산부인과를 가. 근데 배뇨 전문의는 비뇨기과거든.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가서 오니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선생님도 보긴 보지만 이게 정확한 근본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여성분들이 조금 그 비뇨기과 찾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꺼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제 외래를 와서 보신다면은 네. 제 외래는 환자의 한 50%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기다리다가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지 이러는데 실제로 여성 환자들이 비뇨기과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여자들이 찾는 비뇨기과 이걸 뭔가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성 요실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비뇨기과 학회 산하에 대한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라는 또 이제 세부 분과 학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 학회가 92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한 20년 동안 여기서 비뇨기과 학회 함께 한 일이 홍보였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요실금 하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요실금 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알죠. 그런 홍보를 했더니 비뇨기과 열심히 해놨더니 다른 데서 여기 중간에 올라타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그런 전문 용어로 경우. 레다바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요실금 수술 90%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북은 누가 치고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이거 왜냐면 그 여성들의 그 심리 비뇨기과 가면 왠지 성병 치료 받으러 가는 것 같은 약간의 그 약간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있고 남자 의사가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의사분이 있는 게. 불임 환자가 이제 비뇨기과도 이제 불임을 봐야 되는데 그 불임이 이미 산부인과에서 이제 비뇨기과를 막 점령을 해갖고 많은 환자들 다 데려가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요실금도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산부인과는 워낙 등치가 큰 데고 네. 비뇨기과는 좀 작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이 산부인과에 있는 거죠. 여성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산부인과를 잘 찾아가려고 하는데 네.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인이 전문의가 누군가를 보시면은 사실 비뇨기과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광염이라든지 비뇨기과 선생님도 열받으면 애를 요실금이라든지 받으세요. 이런 거. 방광염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는 다 비뇨기과를 사실 찾아가는 게 맞는 맞는 건데 거죠.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로 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내가 많은 만약에 거죠. 내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네. 만약에 딱 듣고 이건 산부인과로 할 건지 비뇨기과로 할 건지를 딱 판단해서 나는 이런 배뇨질환은 비뇨기과 꼭 가라고 그래. 근데 좀 여자 입장에서는요. 산부인과는 여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해서 가게 되는데 비뇨기과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고 또 말씀하신 뭐 것처럼 그런 뭐 게 성병 있어.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 이제 얘기를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해볼까요? 여자 많아. 이제. 네네. 비뇨기과 지금 저희 회원이 한 2,000명 되는데 물론 오, 전체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여성 비뇨기과 선생이 적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한 30명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뭐 이런데 여자 선생님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비뇨기과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이 많고 저기 네덜란드 같은 데는 거의 그 비뇨기과 의사 중에 반반이 남녀고요. 네. 일본의 비뇨기과 의사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여자 의사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아. 비뇨기과 전문의가. 미국은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네. 그냥 비뇨기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비뇨기과의 미래는 여자한테 알렸어. 여자 비뇨기과 의사를 많이 키워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런 약간 터부가 깨지는 거지. 예. 근데 정부에서 취직자를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선희 씨 같이 이런 분들이 뭐 자꾸 그 산부인과만 가면은 비뇨기과 의사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보면 네덜란드는 참 혁신적이야. 보면 항상 모든 분야에서 희한한 혁신적인 게 많아. 네덜란드는 벌써 이 비뇨기과 의사 반반이군요. 남녀 비율이. 예, 지금 전공하는 애들은 거의 반반이랍니다. 예. 독특한 나라야. 하여튼 일단 요실금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먼저 과민성 방광염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절박류가 있거나 이럴 때 과민성이라고 진단하나요? 물론 검사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일단 과민성 방광염이 아니고요. 네.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위성 방광.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영어를 제가 참 들어오면서 해석할 때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오버 액티브 블레드인데요. 오버 액티브 블레더. 사실은 지금 과민성 대장이란 증세가 네. 있지 않습니까? 과활동이네. 예, 과활동성 방광인데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방광이 자기 본인이 원치 않은데도 막 수축을 해갖고 막 소변을 지리거나 급해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거만 따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과활동성 방광을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과민성 방광이라 해서 감각을 주로 이제 치중해서 네. 이 용어를 줬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방광이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이 이상적으로 발달해서 소변을 지리거나 자주 가거든요.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 과민성 방광이 결국은 맞는 말이 됐습니다. 네. 야, 그러네. 그럼 이제 과민성 방광의 제일 가장 중요한 증상은 요절박 혹은 절박뇨라 그래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해서 화장실 가는 거죠.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쌀 것 같아서 막 뛰어가는 네.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요. 써니 어디가 지금? 저도 요즘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치료만 하는 게 나도 이제 병에 걸리나 보다 하는 보통 생각도 자기가 드는데. 치료하는 병에 자기가 걸려요. 그런데 이 정도를 나눌 때는 네.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하고 화장실을 천천히 갈 수 있으면 사실은 요절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려우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된다. 이건 요절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요절박이 없는데 내가 소변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순간부터는 그걸 요절박이 오는 거예요. 예, 급해지는 거죠. 네. 그것도 맞는 근데 거죠. 자기가 뭐 일을 할 때는 생각이 안 나. 안 나죠. 이런 예, 예. 경우는 어떻게? 이걸 또 요절박이. 요절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러니까 요절박이 심한 분들은 자기의 소원이 한번 버스 타고 여행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아.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럼요. 다 같이 단체로 여행을 가다가 네. 고속도로를 가는데 자기 때문에 중간에 버스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당신 이제 치료받고 싶을 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요즘은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난 영화를 볼 때 한 편을 다 보는데 영화보다 한 편이 보통 2시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시간 하는 동안에 내가 화장실 안 가고 좀 영화를 보고 싶다. 그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하죠.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삶의 질에 대한 리포트를 쫙 보면은 당뇨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삶의 질. 이게 막 지리고 이러면서 약간 이 본인의 냄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당연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요실금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과민성 방광 환자의 3분의 1은 요실금이 같이 동반이 돼서 마려운 느낌이 있으면 가는 도중에 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팬티를 자주 가려 입어야 되고 사실 외출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소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이게 있습니다.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여성이 훨씬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4대 6 정도 되나요? 왜 그런? 이제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여성이 한 7, 8. 그렇게 정도, 하군요. 예, 예. 나이 때는요? 나이 때는 이제 그 요실금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민성 그래요? 방광. 과민성 방광에 의한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러고 네. 보통 나이가 증가할수록 더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저희 보통 20대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30대, 40대 넘어가면서 많아지고요. 한 60대, 70대 가면은 한 40%까지도 이런 아하. 증상이 그 정도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생길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소변을 이제 이렇게 좀 잡아주는 뭐 인대나 이런 근육의 문제란 기능성으로 오는 요실금이 아니라 이렇게 과민성 방광으로 오는 요실금인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네. 네. 저희가 뇌 중추에서는 소변을 참으라고 항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야, 그러네. 그러니까 방광은 내가 할 일이 많네. 내가 여러 가지 할 일 많죠. 그러니까 뇌에서 그렇지. 내가 그걸 안 해주면 큰일 나네. 그렇죠. 막고 있다가 방광이 소변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4번 내지 6번만 약 한 20초 정도 너는 소변을 봐라 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럴 때 이제 소변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근데 그런 그 감각을 느끼고 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만약 억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억제가 풀려버리니까 계속 계속 소변을 쏴라. 쏴라 그렇게 되는 아,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고 두 번째는 네. 이제 감각이 이상하게 증가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200cc 정도 돼 약간 소변이 마렵고 300, 400이 되면 소변을 보게 되는 게 야, 정상인데. 이거 되게 네. 재밌는데. 근데 한 50cc만 돼도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이 배뇨의 과학이다 이거. 예,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하니까 그걸 저희가 과민성,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이퍼센시티비티라는데 얘는 센서가 잘못된 거네요. 맞습니다. 센서리, 그러니까 저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자기는 조금만 차도 굉장히 마려운 걸 느끼게 조금만 먹어도 되는 배부른 애들. 그럼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